광복 70주년 YTN의 특별 대담. 어제는 통합을 주제로 했고 오늘은 통일입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이제 70주년 광복절입니다. 정 박사님은 통일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해방이 마치 도둑처럼 선물처럼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통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서독에 있어서의 통일도 마찬가지죠. 아마 특히 서독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통일이 오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경우도 더한 거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체제가 워낙 남한하고 이게 다르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통일을 논하기 이전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더 초점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은 요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북한 체제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은 항상 그 급변 사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또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뭐 등등 해서 어느 순간에 그 자체가 우리가 통일이라는 분위기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꼭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기자적인 감각으로 느끼기에는 사실은 뭐 3, 4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 그러면 뭐 언젠가는 되겠지, 돼야 할 것 이랬었는데 최근 뭐 한 2, 3년 사이에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갑자기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체감하거든요.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한번 사례를 보면요.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2달 전에 독일의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독일이 통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독일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한국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2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역시 우리도 지금 통일이 과거에는 아주 먼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우리 시대에는 통일이 올 수 있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 대상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니까 10년 이내에 오겠다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오겠다는 비율도 한 20% 정도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시기도 굉장히 좀 빨리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꼭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통일이 언제 올 것이냐 이런 질문은 많았지만 사실 그 언제 올 것이냐는 갑작스럽게 온다라든가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하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통일을 우리가 달성하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것을 준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보다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질문은 우리가 통일에 언제 내에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군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천지인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고 하는데 하늘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또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통일이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그 국민들의 답인데요. 보시죠.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1995년 82.2%에서 2013년 74.2%로 낮아졌었고 2015년에는 86%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된 그 조사 결과입니다. 또 있나요?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의 조사 결과였고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 석학인데요. 5년 안에 아마 남북 통일이 될 것으로 본다. 본인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바깥에 있지만은 자신은 특히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5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말을 최근에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했고요. 짐 로저스의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통일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통일이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재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축복이고 대박이 될 것이냐
조 박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예, 저는 이제 통일을 이제 준비된 통일이냐 아니면 갑작스러운 통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온다고 하면 아마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가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근데 이제 준비된 통일 자체는 오히려 통일을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면 어떻게 준비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빨리. 거죠. 예, 네.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경제의 한번 상황을 보면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외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통일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전문기관에서도 통일이 됐을 경우에 한국의 1인당 GDP가 9만 불 정도까지 가고 9만 불. 예, 2050년 정도 되면 세계 4위 경제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결국은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을 통해서 우리 그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률도 최소한 과거에 한 7%, 8%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희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일을 우리가 단순하게 남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이제 비용이 들 텐데요. 독일도 어마어마했다고 하고요.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어떤 데 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예, 이제 통일 비용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지금 40배 이상이 나는데 이런 경제력 격차를 거의 동일 수준까지 만드는 것을 통일 비용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일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통일에 따른 투자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같아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좀 보장해주고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복지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비용으로 통일 비용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의 개발에 들어가는 그 돈, 이거는 비용 개념보다는 오히려 투자 개념으로 잡게 되면 오히려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면 너무 부정적 시각만 가지지 말고 오히려 통일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짐 로저스 같은 그런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들도 자본들도 또 있는 거죠. 끌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 박사님께서는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냐 재앙이냐 갈린다고 그렇죠. 언제 올지 급하게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준비를 제일 먼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사님?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회가 분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그 상황이 왔을 때 뭐 지금도 우리가 남남 갈등이다 어때가 굉장히 그 복잡하게 돌아가는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막 갈라져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지금 뭔가 이 사회 통합과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탈북자 문제입니다. 이 탈북자가 이미 우리 한국에 와 있고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 지금 준비한다. 이거 사실 연습이에요.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사회 통합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방금 우리 조봉영 박사께서도 얘기해 주신 대로 여기에서 이거를 비용 자체를 그야말로 낭비적 비용이 아니라 그냥 써버리는 비용이 아니라 이게 투자 개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부터라도 어떤 의미에서 그 비축을 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래야 우선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인민들이 있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최소한의 생활을 나름대로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래줘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 사태가 소위 급변 사태 같은 것이 왔다. 이렇게 됐을 때 또 다른 군부 세력이 뭐 새로운 어떤 갈등을 만들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게 군사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다든가 이런 어떤 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상당히 그 치밀하게 준비돼야 된다. 기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군사 분야 특히. 그럼요.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급변 사태라든가 뭐 이런 그건데
일반 사람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는데 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뭐 꼭 급변 사태라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뭐 어떻게 붕괴를 시킨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차근차근 많이 돼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어떤 그런 그 피해 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박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합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탈북하신 분들 많이 만나 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던가요? 앞으로 어떤 점을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첫째, 이 그 의식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탈북자들은 조금 다른 게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야말로 새 세상에 소위 우리가 드라마를 봐가지고 드라마 속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가기만 가면은 모든 것이 주어질 것 같이 그리고 똑같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진 그런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노력을 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또 보상을 받게 되고 그 보상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통일 상황이 이래 됐을 때 그러면 그때 북한의 그 소위 여러 가지 그 노동 비용 이런 것을 사기 때문에 그때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때 되면 그때 똑같이 돼야 되죠. 노동 그 비용이라든가 임금 같은 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이 경제지 않습니까? 호구지책인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래 그 맞춰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이라든가 새로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들 막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서서히 여러 가지 이제 이질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준비도 조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준비위원회나 이렇게 통해서요? 지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물론 많은 것을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국가별로 해서 많은 그 지금 연구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실적으로 연습하는 어떤 행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하게 뭐 통일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주 박사님. 통일이 돼서 북한 가서 뭐 투자하고 뭐 건설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막연하거든요, 저도요. 만약에 그 조 박사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시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큰 기업의 그 경영자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통일이 되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들부터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나리오를 조금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개발했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보면 이 우리 국토 전체적인 개발, 그 다음에 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벌어가지고 단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거든요. 저는 이런 모델이 그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적용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국토도 개발해 나가고, 그다음 북한 지역에 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일자리 생겨나가지고 또 열심히 생활하고, 그다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이 있거든요. 이런 지하 자원을 가지고 일종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 되게 되면 지금 사실상 분단에 의해서 이 섬나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건데 통일이 되면 결국 물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럽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도 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북한의 그 이 경제를 이 남북한 경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내고 이러한 청사진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기업인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북한 지역 내에 경제를 일으켜 나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서 아마 우리 젊은이들의 요즘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했던 70년대, 80년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한 발자국 좀 더 이렇게 피부로 가깝게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휴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